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자, 오늘은 제가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문방구를 갔어요. 문방구를 갔는데 제가 다른 손님이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손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손님이 정원에 안부도 묻고 요즘 더 날씬해지신 것 같아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분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고 제가 이제 필요한 게 혹시 이거 있나요? 이렇게 중이도도 같잖아요. 혹시 이거 있나 이러니까 그거 없어요. 하고 또 막 집중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렸죠. 이제 한참을 이제 기다려서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산 가격은 한 10,000원치 정도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니까 이제 상대방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했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좋고 뭐 돈을 탁 떠나서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다려줬어요. 근데 이제 입장을 딱 바꿔놓고 저는 이제 스님이라 하지만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입장이면 어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뭘 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손님 아이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람하고 한참을 제가 기다렸어요. 한 15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고 나서도 조금 귀찮아 하더라고요. 이거는 있어요. 그거 없어요. 뭔가 없으면 그 대체품이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 대체품에 대해서는 한 10분이 지난 뒤에 이제 안내를 받았어요. 그제서야 그거 있나요? 그런 거 없던데요. 그런 거 없어요. 이 문방구에서 파는 거라서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종이 카톡이 사러 갔거든요. 그 문방구 아니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파는 거니까 한번 찾아봐요. 그런 거 없는데 안내하는 게 분색이 비싸다고. 제가 좀 없어 비긴 하는가 봐요. 그 옥수 비싼데? 그래서 한번 봐주시라고 이제 그래 뭐 분색이 이거 분색이 아니고 컵턱이 이게 자르는 작두같이 생긴 거 있다고 이제 그래서 없다면서 진짜 막 이래서 죄송한데 여기 위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라. 있을 거다. 물어봐라. 여기 아니면 파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토탈 필요한 거 상관한 한 8, 9만 원치 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종업원이나 가게 입장에서는 제가 훨씬 더 큰 손님이잖아요. 근데 그때 앞에 손님이 있을 때 그런 걸 인지를 해야 안 해요? 못 하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은 이게 변화무쌍해요. 우리 마음은 말 그대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공성이에요.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진공묘유 진짜로 공하다 비어있다. 근데 묘하게 뭔가가 있어요. 진짜 비어있는데 진공묘유 진짜 비어있는 건데 묘하게 무언가가 있어서 어떤 조건이 탁 갖다 탁 대해지면 매직 마법처럼 그게 탁 일어나고 사과씨를 탁 심으면 사과나무가 쫙 열려 무시를 탁 까들면 무시를 탁 받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진공요요 이게 우리가 참나자리예요. 우리 참나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다가 넣는가에 따라서 여기는 그 씨앗을 그대로 발화시키는 묘유, 진공묘유에 이게 마음전에 쉽게 흘러가요. 그러면 아까 그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그런 자기를 칭찬해주는 손님이 너무 좋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 시간을 더 길게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그 손님도 눈치 볼 거 아니에요. 뒤에 손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짜증이 나겠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손님이 가고 나서 그 여윤이 좀 남았어요. 한 10분 동안에는. 그 귀찮아하는 게 좀 여윤이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없으니까 일단 또 자기가 짜증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만 더 해주라 하고 이제 한 20분 저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 기분이 고요하고 좀 자기한테 짜증도 안 내고 자꾸 다독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씨를 뿌린 거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는 굉장히 친절해진 거예요. 이거 원래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안 오를 때 들어온 거라서 안 오를 때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마무리예요. 아주 행을 잘했죠. 이렇게 마음자리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이게 진공묘유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다. 나는 썽을 많이 내는 사람. 나는 안 변해. 나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나는 안 변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변할 수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누구나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데 이게 공성이죠. 제가 이 공성을 항상 얘기할 때 나는 텅 비어있는 그 자체인데 나는 그 무엇도 아닌 거예요. 내 본체 자체는. 그런데 내 옆에 엄마가 있어요. 그럼 난 누구예요? 딸. 내 옆에 딸이 있어요. 그럼 난 누구예요? 엄마. 내 옆에 친구가 있어요. 나는 친구. 내 옆에 직장 상사가 있으면 부하직이야. 내 밑에 후배가 있으면 나는 선배.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게 그래서 공성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사람이 상대를 대할 때 짜증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짜증은 명확하게 자기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 때 저 학교 카페한테 떼거지를 하고 엄청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부어갖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3 때였어요. 중3 때도 제가 키가 이만큼 컸어요. 근데 그때 일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일진이 있었는데 그 일진이 째깨냈어요. 키가. 그래서 조회 시간에 딱 서 있는데 발로 잡고 툭툭 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중3 때, 제 중학교 때도 제가 좀 반장 가고 조금 잘 나갔어요. 모든 행사하고 막 레크레이션에도 막 나가고 막 조금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가시나요?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이렇게 활발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응원 단장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내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저거는 공부는 못해도 놀고 이런 데를 끝내주는데 자기들이 오너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조회시하고 자꾸 발목을 툭툭 차는 거예요. 제가 참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키가 작으니까 욕도 안 했어요. 욕은 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쬐끈하게 까불고 쬐끈하게 까불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그 청소 시간에 벽돌 들고 왔더라고요. 벽돌 두고 왔는데 이제 그 하나만 왔으면은 벽돌 들고 와도 제가 이기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말도 다 팼는데 그건 내가 지겠습니까? 근데 벽돌 두고 왔는데 벽돌은 제가 손 딱 잡고 탁 했는데 아말떼기를 딱 때리면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안경 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내 안경 건드리면 이제 또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안경이 탁 날아간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1대1로 막 붙었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잠시 후 한 5-6명이 더 오더라고요. 5-6명이 통째로 패니까 그때부터는 안 덮였죠. 그냥 맞았죠. 저희 친구도 있었는데 저희 친구 두 명이 제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밟히고 막 이러니까 저거가 위에서 덮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완전 지근지근 이제 밟히는 이런 형국이 있었는데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째끼는 게 이건 욕 아니잖아요.
근데 내로서는 그게 욕이 아니에요. 좀 가만하더라 이 뜻이겠죠. 하지만 작은 사람의 그 사람이 자기가 작다는 거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엄청난 열등감과 엄청난 쌍욕보다도 더 싫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깎는. 예. 그러면 나는 그날 맞아도 싸야 안 싸요? 맞아도 싼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지한테 쌍욕을 했나? 내가 지한테 뭐 어쨌다고? 욕도를 들고 하고 그렇게 나를 이 지경을 만들어놔? 전치 뭐 몇 주 나올 정도로? 이러면서 분해하고 내가 분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도 싸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그리고 가학 같은 경우에 나를 빠말테이 때 했으면은 이거 이제 안경이 날아갔잖아요. 뭐 깡패가 빠말테이 뗀 거 여사지. 근데 빠말테이 한 대 뗀데 내가 거의 반 죽였거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반 죽여도 걔는 맞아도 싼 거예요. 근데 지 입장은 어때? 빠말테기 한 대 맞았는데 주먹으로 몇 대 맞았으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키 작은 사람이 키 작은 거에 대한 열등감이 없으면 그렇게 분노 안 합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건강해요. 굉장히 행동이 재바르고요. 단단합니다. 우리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는 키 큰 사람 중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키가 커서 이렇게 뭐 옷을 입으면 태가 난다든지 뭐 외모적인 이런 부분은 있는데 건강적으로는 키 작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웬만해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저희 둘째 모사 같은 경우는 키 작은데 절 시키면 에너자예요. 저는 뭐 절차를 좀 빠져먹는가 했던데 봤더만 한 개도 안 빠져먹고 다 하는데 저 10번 할 때 한 30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의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자기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열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죠? 근데 키 큰 사람이 또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키 큰 사람이 오버리 죽정이 같다 이러면서 그러면 또 열받고 상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화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조금 이렇게 멋있고 싶고 잘 꾸미고 싶고 거기 자기가 조금 촌스럽게 생긴 거에 대해서 열등감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야 니 좀 컨츄리하다. 진짜 엄청 꾸며놓은 건 아닌데 야 니 좀 컨츄리하네 오늘 이러면 열받아 안 받아요? 그럼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그냥 얘기했을 텐데 아무런 사심도 없이 지를 무시한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저게 왜 열받아갖고 저렇게 난리를 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이 컨츄리한 사람 자기는 자연인으로 사는 게 좋아. 컨츄리하게 살고 또 약간 막 떨어지고 이런 게 멋있어. 그래갖고 이제 좀 너덜너덜 요즘 애들 막 떨어진 거 막 구멍 난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야 니 오늘 옥수수 컨츄리를 하네 이러면 얘는 어떻게 하겠어? 자부심 느끼겠죠. 그렇지 한번 봐주라 이렇게 그죠? 내가 좀 오늘 좀 컨츄리하지 멋있지? 완전히 우리가 간지난다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촌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팰 정도로 아니면은 삐껴갖고 저 인간은 내가 인연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걸 간지라고 생각해서 하면 어때요? 아 오늘 내가 제대로 꾸몄네. 야 내 오늘 멋있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안 갖고 있으면은 상대가 어떤 없는 부분에 갖고 찌질하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열 안 받는데 내가 돈이 없는 거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 근데 찌질하네 이러면 어때요? 이게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손을 죽겠는데 내한테 그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분쟁이 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언어 순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화가 많아요 평소에. 그러면 내가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그 열등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등감을 안 가져도 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열등감은 또 보면은 욕심에서 기인이 돼. 욕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는 우리는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하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 고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텅 비어 보여야 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우리 공성 자체, 나 참나 자체는 굉장히 신령스럽고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귀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귀함을 알아차리게 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렉스를 안 가져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자기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 그게 지금 봐요. 제가 작다라고 표현한 거나 컨츄리하다고 표현한 말은 공성이에요. 내가 컨츄리하다 표현하고 작다라고 표현한 거에 자체는 이건 말은 공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쓸 때 상대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는 그게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죠. 그 욕은 아니라도. 근데 이게 상대가 들었을 때 이 말은 공성이에요.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무시하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말은 공성이 이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이 컨츄리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없으면 오늘 좀 그렇나? 내 원래 자연인이라서 그래. 정확하게 보내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같이 있는 사람은 이게 탁 부딪혀고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싸워보자는 거야. 덤벼라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맞물렸을 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부 싸움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전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가 모자란다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할까?부터 시작해갖고 막 분통을 일으켜요. 맞아요. 똑같아요. 상대가 내미는 말에 내가 열받는다는 건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치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치료 안 됐어요. 그 치유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또 내 관련된 사람 들으려 이제 뭐 교수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를 대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무시받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나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대했을 뿐인데 저는 엄청나게 그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처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마음 공부를 했어요. 막 이걸 이제 막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 감정을 그래 내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하는 건 당연하다. 내 자체는 그 상대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그 관념이 그러니까 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잘 돼서 돈도 있고 백도 좋아지고 능력도 있고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게 이 세상의 이치다 이러면서 막 승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힘들었거든 그때. 왜냐면은 엄청난 그 트라우마였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이 공부 못하는 거, 돈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존중받고 싶은 이런 욕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내가 스님인데 이러면서 막 이런 그런 상이 있었던 거지 자기가. 근데 그게 그런 거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지. 나도 그때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 공부가 한참 덜 된 거지. 지가 모자라고 지가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뿐이지. 상대는 누구나한테 대할 때 똑같이 대했을 뿐인데 내가 그게 이제 막 열받아서 막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공성이었던 거야.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까 상대가 내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인정하는 거야. 나를 인정해주는 거야. 인정하는 그 우리 행복사가 우리가 돈 많이 있으면 벌써 땅 밟는 줄 갔겠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상인에게 내가 간을 해봤지. 돈 없을 집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요. 돈 버는 방법은 이제 절에 이제 오면은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죠? 막 고기만 붙어갖고 막 있고 막 그죠?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대단하다 위대하다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저는 처음에 이러면 그 사람의 고가 뭔지만 보지 그 사람 직업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한 개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최고로 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제일 고귀하게 여겨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일 고귀하게 여겨요. 그럼 돈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돈 있는 사람이 얻어 걸려. 그럼 그걸로 득을 좀 보긴 해요. 근데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공묘유를 했잖아요. 진짜 비어있는 묘한 게 무엇이 있고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공성이기 때문에 마법처럼 조건을 입력, 인풋을 하게 되면 매직, 마법이 일어나서 아웃풋하는 게 이 현상계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자 하면 돈을 벌고자 하는 데에 집중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매직이 돼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게 창조가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를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은 여러분 마음 공부시켜서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를 그걸 계속 인풋을 하니까 아웃풋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하고 여러분한테 동기부여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되겠죠. 지가 노력은 안 하면서 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덜 일어나겠죠. 2차 공동.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2차 공동만 생각합니다. 어쩌다 얻어걸리고 그죠? 살리고 보니까 돈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가지고 돈으로 갚더라. 라면 제가 이제 그 덕을 보는 거죠. 그런 형고 2차 공동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인풋, 엮는가, 조건을 엮는가 해서 이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진성, 나의 참나가 아웃풋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자기 정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열등감이 있으면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지 욕구와 지 탐진치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알아차리라고 하면 자기 욕구의 탐진치에 맞춰서 알아차려요. 저거 지금 나 무시하고 있네.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거는 텅 비어 보여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욕구, 퇴색되어 있는, 물들어 있는, 한마디로 말고 제가 텅 비어 보여야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참나에서는 여기는 색깔도 없습니다. 그래도 표현하자면 하얀 도화지에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이고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인데 내가 이게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이미 빨간색이에요. 이 사람이 초록색이라고 좋은데 빨간색에 초록색 색깔 칠하면 어때져요? 다른 색깔이 되겠죠. 색 대비 애들이 보면 보라색이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다른 색깔로 변해요. 그러면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바탕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가 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바탕이 어떤 게 있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쬐끈한 게 까부지 마라 나를 괴롭히니까 하지 마라는 소리인데 그 앞에 붙은 그냥 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쬐끈한 개가 붙여갖고 벽돌 들고 가고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면 내 입장을 알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정호봉 같은 경우에도 나를 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매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의 업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고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한 것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거든요. 나는 나만 책임지면 돼. 그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요하게 머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또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얼핏 봤을 때 진짜 외모가 좋지 않은 이상은 그것도 외모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좋아하지. 그 사람이 외모도 좋고 제 처음에 보면 외모에서 이제 좋다 하겠죠. 근데 외모도 좋고 내면도 좋으면 천천히 보면 어때요?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뻤는데 얼굴이 예뻐서 좋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마음은 더 예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는 별로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성이죠. 그거는 그 사람 외모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 이상형이 아니야. 별로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천천히 보니까 야, 얘는 진짜 내면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순수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겠니? 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사실 외모는 크게 좌지우지 않아요. 외모는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 취향이어야 일단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제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일단은 자기의 필터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눈, 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 눈의 필터를 조금 이게 눈을 감고 마음으로 느껴보면은 지천에 깔렸어요. 좋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의 이 필터가 색깔이 칠해져 있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라는 필터에 색깔이 칠해져 있어갖고 안 비요.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 색깔의 필터가 너무 진하면 내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 사람은 조금 좀 질리고 있죠. 뭐 이렇게 좀 치부가 이제 있고 이렇게 해도 그것조차 좋아. 그것도 좋아 보여. 근데 내가 별로라고 생각한 사람이 질질 흘리고 이러면 아이고 칠칠하자고 어떻게 저런 것같이 모자라냐고 이렇게 이게 자기 필터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 웃기더라고. 그래서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흘릴 수 있어요. 누구나 흘릴 수 있는데 이제 내 필터에 따라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무렇지 도 있을 수 있고 무시할 그런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거 상대가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제가 어릴 때 병아리 중일 때 제 아는 스님이 저하고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뭐 먹으면서 자꾸 흘리는 거예요. 자꾸 줄줄 흘리고 묻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더러워 죽겠네 참말로. 턱에 빵꾸가 났나? 왜 자꾸 혹시 그 흘리는 거야? 10년 후 나도 턱에 빵꾸가 났나? 지치가 튀고 흘리고 아이고 우리한테 그래요. 안 흘린 물은 말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나의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절대로 말로 나이 든 사람한테 저주를 뽑으면 안 돼요. 딱 10년 후에 내 모습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아이고 이제 웃으면 눈물이 이래 나요, 그죠? 이것도 노화의 해나인데 젊은분들 스님이 웃다가 눈물 난다고 해서 그거 왜 웃는데 눈물이 나지? 너희도 나이 들어봐라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공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공성은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것은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참나자리 참진, 진공묘유 정말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어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길다 짧다 오염됐다 정화됐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내가 이 조건에 이 현상계 조건에 무엇을 였는가에서 그게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뭘 였는가에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매직이 일어나서 여기에서는 정말 이 매직이죠. 만들어져 나가요. 물질도 창조하는 거예요. 돈도 창조하고 물질도 창조해요. 이 진공묘유 텅 비어 보여야 돼. 신령스럽게 알아차린 이 자리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것들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님이 존중해야 된다는데 무시하는 저거는 안 돼 이렇게 비난하면 니도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대상이 아니고요. 거의 98%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구나, 그렇구나 해야 돼. 그냥 그렇구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무런 조건도 상관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당한 게 아니고 보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보편이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상대를 조건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귀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건에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는 사고에는 건성징악부터 시작해서 뭐 인가법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거의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들어있어요, 머리에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다 비난해요. 그런데 현상에 있는 그대로 딱 보면 이 중생들은 탐진치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갖고 98% 내가 예전에 90% 해줄려 했는데 안 되겠어. 98%는 탐진치에 다 오염이 돼서 자기 멋대로 얘기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상대를 비춰봤을 때 자기 멋대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바탕에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인지하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못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바탕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바탕에서 내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 탐진치를 정화하고 나면 무엇이 남아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 매직을 부릴 수 있는 이 공성의 자리가 이게 바로 불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알라신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 에너지예요. 무엇이든 다 창조해내는 이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이 공성, 진공묘유를 단 한 사람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개도 까마귀도 까지도. 그런데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상대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대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다른 바탕에서 이 바탕은 뭐예요? 각자가 조건에 의해서 경험치로 갖고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사고 패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텅 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를 바탕이라고 제가 밑에 깎게요. 절대계라고 표현해요. 밑에. 이걸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존중받아 마땅하고 이 자리에서 누구나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절대계예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때요? 거의 절대계에 머물러서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고요하겠죠. 귀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거하고 이 현상계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 이 수면위에를 우리가 현상계를, 우리가 태어나서 이 몸이 있는 것 자체가 현상계죠. 생로병사 다 현상계잖아요. 여기에서 이 밑에 절대계에서 존중하라 한다고 해서 이 현상계에서 이게 헷갈려요.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법에 공부를 해서 변호사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르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치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 변호사도 절대계가 있죠. 텅 비어 보여야 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가 있고,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의뢰하는 사람도 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텅 비어 보여야 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절대계가 있잖아요. 진공묘유가. 그러면 변호사도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변호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분도 못하고 갖다 붙여요. 무시당했을 때는 내가 누군데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네가 뭔데 나를, 그러면 절대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계를 인정을 안 하고 법에 대해서 니는 한 개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막 이용도 하고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분별한다 해요.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절대계는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 절대계를 근본 바탕으로 항상 깔고 그 위에 능력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가르쳐주고를 해야 되지, 내가 이 현상계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찍어 누른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모자람입니다. 지도 아주 참지도 모르는 거죠. 스님이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존중하는 이유가, 이걸 아는데 어떻게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알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가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해. 그럼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전 그래서 항상 괜찮아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썩나고 저한테 막 포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땡중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땡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져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내가 열등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땡중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나는 땡중 아니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땡중이라 이러면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법문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절대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텅 비어 보여야 신령스럽게 알아차림.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주의 에너지, 매집, 부처의 자리. 이런 뭐 부처의 자리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위대한 자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이 현상계에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알아차림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성, 부처의 씨앗이다. 이게 불성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를 이룬 거하고 불성은 다릅니다. 이 절대계의 공성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견성이에요. 성품을 받다, 부처의 성품을 받다. 이게 씨앗인 거예요. 집중. 이게 씨앗인 거예요. 부처의 씨앗이 있다라는 걸 보는 게 견성이에요. 이것도 깨달음이라서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으니까. 근데 이거는 출발 시점인 거예요. 이 자리를 알아야만 분별하지 않고 하나씩 계속 매 순간 알아차리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못 봤구나.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못 보는구나. 그렇구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이제는 분별하는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릴 뿐, 좋고 나쁨도 없어지는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정화된 거죠. 현상계에서 만들어진 탐진치가 다 정화가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처를 이룬 부처 자리와 이 불성 자리만 있는 중생하고의 차이는
이 불성은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탐진치가 그대로 있어서 고통받는 게 중생이고, 부처는 이 텅비어 고요하듯이 영스럽게 알아차림으로 인하고 일어나는 이 현상계의 모든 어떤 조건도 그 공성임을 알고 좌지우지 안 되는 탐진치가, 자기 탐진치가 소멸되면 상대가 욕심을 부리고 내한테 해코지를 해도 그게 욕심을 부리고 해코지 하는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측은지심, 고통받고 있구나. 그게 부처자예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공성자리를 발견한 것 자체를 견성이라는데, 견성만 해갖고는 이제 첫 출발인 거예요. 근데 견성을 안 한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견성한 상태가 첫 번째 자리에 이제 첫 발 내디딘 거예요. 그러면 이 견성, 공성의 자리를 못 본 사람들은 공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자기 탐진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 고통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중생은 안락을 원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 속으로 뛰어든다. 왜? 이 공성을 몰라서 그래요. 공성을 알게 되면 텅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의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매직이 돼서 어떤 조건, 명확하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게 현상계를 만드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인간법이죠. 인간은 작게 얘기하는 거고 연기법이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연기법 안에 인간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을 때 탐진치를 정화할 수 있어요. 내 탐진치를. 맞죠? 이걸 모르면 자기 탐진치가 더 짙어져요. 자기 그 탐진치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현상계를 비춰보니까. 자기 탐진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현상계를 비춰보고 알아차림 해버리면 어때요? 이 공성을 써버리면. 자기 욕구에 맞으면 좋다. 자기 욕구에 안 맞으면 싫다. 현상계의 분별 자체가 현상계는 이 분별하는 힘이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텅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의 상태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상태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으키는 탐진치, 이 공성에 대해서 나의 탐진치도 보고 상대의 탐진치도 보고 이러면서 아하, 나의 이런 열등감이 저 사람 저 말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어차피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고통받는 거나 이 열등감을 없앤다 하더라도 내 모습이 변하진 않아요. 스님이 돈이 없는 게, 돈이 없다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열받죠. 근데 내가 돈이 없다라는 열등감을 내가 안 가져요. 그럼 내 변화 있어요. 돈이 생겨요. 안 가지면. 근데 화는 안 나겠죠.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너무 좋아갖고 이거 엄청, 내가 여자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남자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작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크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허약하게 태어났다는 것도 받아들이고, 강건하게 태어났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텅비어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상태에서는 내가 강하게 태어났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이 힘은 이런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공성을 모르게 되면 어때요? 이 힘으로 굴림을 합니다. 찍어누릅니다. 공성 상태에서 내가 몸이 허약하다는 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허약하니까, 스님이 그래요. 허약하니까 이 약한 마음부터, 몸부터 마음까지 너무 약한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몸과 마음이 약한 사람이면 그 꼴을 다 봐줄 수 있어요. 근데 강건한 사람은 그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고 저거 와저리 깨얼러 터졌나? 저 깨얼러 터졌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깨얼러 터졌다는 소리 듣는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 조금, 제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강하다 약하다가 없어요.
약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하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왜 또 몸으로 쇼를 보려고 그래요. 뭐든지 머리를 잘 안 쓴다니까. 몸이 약한 사람 어때요? 어떻게든 머리 쓰는 걸 쇼를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좀 지성적으로 이렇게 좀 머리 쓰는 사람들 봐보세요. 전부 다 골골거립니다. 몸을 안 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텅 비어 보여야 될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 상태에서 봐야 되는 양쪽 극단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알아차리고 상대 마음도 알아차리고 아 상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겠구나. 근데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나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말에 상대는 그냥 한마디에 내가 열받았구나. 아니면 상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런 치부를 갖고 있어서 이게 부딪혀서 지난해나 똑같아서 내가 이랬구나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하게 신령스럽게 알아차리는 진공묘유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내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격하면 한장한다니까요. 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난 정말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우와,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네.